자, 안녕하십니까. 담임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시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 6월 5일에 실전 매매를 통해서 오버나잇으로 해서 매수했던 이런 것들을 왜 매수하는, 여기가 왜 매수하는 시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 이런 이슈들을 먼저 선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시장이 조금 이상했어요. 오늘 상황을 보면, 자, 한전이 오늘 시장에서 보면 한전이 인도 송신, 전력 송신, 자, 이쪽을 수주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전력 송신망들이 강세를 보였죠. 뭐 한전산업이나 재룡산업이나. 근데 저는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지난 주말에 구리가 선물 가격이 급락했고 니켈이 급락했기 때문에, 자, 오늘 상황에서는 전력 설비주들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쉬어가는 자리에서 전력 설비가 급등 나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원전, 미국이 원전 50배를 더 짓겠다,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슈 섹터를 가지고 했을 때, 자, 원전 관련주들은 우리가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마감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마감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게, 자, 지난 주말 상황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거였죠. 640조 원 SMR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2050년 원전을 3배로 짓는다. 그 다음에 영국 원전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것 때문에 원전주들이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원전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시황에서를 접근해 봤을 때, 우리 이제 시황을 봤을 때, 자, 지금 원자재 가격에서 지난 주말 보면 구리가 5% 가까이 급락했고, 니켈도 약 2%, 그 다음에 옥수수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서 전력 설비주들은 쉬어갈 수밖에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슈들을 먼저 선점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 가격에서 먼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히 전력 설비주들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41조 규모 초고압 직류송전망, 자, 구축 사업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기사가 나온 게 1시 55분이에요. 1시 55분인데 이미 주가는 여기서 보면 1시, 지금 여기 보면 9시 20분, 1시부터 움직임이 크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자, 이러한 이슈들은 미리 나갔다는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저는 요거를 보고 요게 오늘 따라붙기는 좀 힘들다, 이거 상 풀릴 수 있겠는데, 왜? 자, 지금 원전 기사가 나온 게 1시 50분이었죠. 1시 50분이면 원전 관련 이 기사가 나간 게 여기 시점이에요. 여기 시점. 자, 1시 50분이면 이 부분이거든요. 약 1,500원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미 1시 10분에서 갑자기 분봉이 튀어나오면서 9% 급등했다가 밀리는 거 나왔죠. 그럼 얘뿐만 아니라 재룡산업을 한번 보면,
재룡산업 역시도 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여기 1시 10분부터 움직였죠. 그러면 재룡산업을 한번 보면 재룡산업의 기사가 뭐가 나왔는지 그 시점을 보면 자, 이거네요. 자, 지금 HVDC 이 부분이 2시 34분 나왔고, 그쵸? 그러면서 2시 25분 나왔고, 재룡산업은 오늘 상황에서 나온 거는 그게 다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기사가 한전산업은 1시 50분에 나왔고, 재룡산업은 2시 25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재룡산업이 직류고압 통신 케이블이죠. 금구용. 자, 이게 나온 게 2시 35분이죠. 그러면 자, 지금 얘 같은 경우 움직이는 거 보면 주가는 이미 2시 35분에 나왔는데 2시 35분이면 이 시점이죠. 이미 여기서는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기사가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글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전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은 미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는 머리 위에 꼬리를 길게 맞는 그러한 위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분봉급락에서 제가 항상 들어가라고 하죠. 자, 지금 분봉급락으로 봤을 때 5분봉, 지금 3분봉으로 보면 3분봉 동안에 움직이는 게 약 10% 움직였다가 자, 다시 9분 만에 빠지는 게 10%가 빠지죠. 8%가 10% 올랐다가 8% 빠지죠.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죠? 분봉급락은 못 가더라도 이 가격까지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항상 눌림목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따라가는 건 어렵다. 그래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했던 방법들, 오버나잇이라든가 분봉급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또 그 다음에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 이슈에 맞게끔 우리가 이슈 관련주들을 먼저 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정을 정리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료방에서 바이오다이 같은 경우는 매수한 부분이 보면 지난 4월 5일이에요. 4월 5일이거든요. 4월 5일날 우리가 오버나잇으로 해서 바이오다인을 매수하자. 오버나잇으로 바이오다인을 매수하자.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매수한 거는 자, 바이오 USA가 6월 3일부터 있었죠. 그래서 바이오 USA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일정이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캠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자, S바이오메딕도 신고가 경신 후에 조정을 받고 있고 코아스템 캐몬 역시도 신고가 돌파 시점에 조정을 받고 있고 바이오다이는 주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슈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주들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바이오다인을 집중적으로 보자고 했어요. 많은 제약 바이오 쪽들이 재무 안전성이 굉장히 저하되는 경우 유상증자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바이오다인은 주가도 바닥이지만 재무 안전성 굉장히 뛰어난 게 저는 메리트를 크게 봤어요. 특히
우리가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가 로슈와 계약으로 해서 다국적 기업 13개 나라 수출이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위축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 이 부분이 수출 기업에는 호조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이 부분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들이 부각받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집중해서 봤던 거는 바이오 USA라는 그러한 일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를 보면은 많은 제약 바이오 쪽하고는 다르게 부채 비율이 1.39% 유보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유상증자에 대한 위험은 없다. 그래서 낙폭 과대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300일과 900일 사이 돌파나 지지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보시면 자 6월 5일 2시 43분에 보낸 거예요. 자 750원까지는 1750원까지는 바이오다인 매수한다. 근데 오버나인 매수하는데 목표 주가를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제시했어요. 왜? 자, 지금 바이오 USA 이슈와 300일을 돌파했을 때는 힘이 굉장히 응축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여기 보시면 자 6월 5일 날 2시 43분에 14,000원 목표로 우리가 오버나잇 하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자 바이오다인은 6월 7일 날 아침 8시 54분에는 뭘 했냐면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고점 돌파를 볼 거니까 안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14,000원대 저항받으면 매도하지만 자 우리는 목표 주가 고점 돌파 확인한다. 이게 6월 7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6월 7일 9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 14,360원 돌파 확인하자.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9시 3분에 자, 바이오다인은 16,000원 고점 돌파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15,3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45% 정도 수익을 실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바이오다인을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매수하는지를 매수 시점을 한번 보는지 여러분들 보는 게 낫겠죠. 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 지금 바이오 USA 일정이 언제까지 있냐면 6월 6일까지 바이오 USA 일정이 있다. 그러면 6월 6일, 6월 7일 자, 이 부분까지는 일정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3일 날 6월 3일 날 바이오 USA가 개최돼서 6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지 시간 6월 6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6월 7일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는 알테오젠이나 코아스텐 캐몬이나 진홍앤컴퍼니, 샤페론, 강스텐바이오 이게 이제 6월 3일에 뽑은 거거든요. 에스트큐브나 S바이오메딕, 앞타머사 이런 것들이 일단은 낙폭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매수 쪽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취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슈들은 자 이번 주에는 류머티스 학회 수요일 날 있죠. 그래서 류머티스 관련돼서 우리는 강스템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는 강스템하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하고 신일약 셀트리온하고 매드팩도 요쪽을 했는데 우리는 강스템을 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번 주 역시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자 13일 목요일에는 혈액학회가 있어요. 혈액학회가 있으면 혈액 관련 발표하는 회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혈액 관련 기업 얘들은 부각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자, 발표 기업들이 자, 3만원 부분 이탈하면 우리는 한번 좀 채워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수 보통 2, 3일 전에 선취매하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한번 매수해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굉장히 쉽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지난 28일 날 여기서 움직였던 거는 텔콘 RF에서 경영권을 인수한다라는 3자 배정으로 들어온 이슈 때문에 상한가 시작해서 밀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는 매각 이슈까지도 이제 3자 배정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자, 지난 자 6월 5일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저는 6월 5일 시점에서 보면 바이오다인이 자 300일을 지금 저는 계속 우리 식구들한테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거래가 없지만 300일 밑에 있는 것들은 300일 돌파하면 추세 전환이다. 돌파 후 지지받으면, 그래서 이걸 봤잖아요. 그래서 300일이 얼마 있냐면 자 9,940원에 있었거든요. 9,940원. 그러니까 이날 9,940원 요걸 우리가 거래가 없어서 거래가 없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래 없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근데 쭉 보니까 900일 돌파했고, 자, 여기 1,400원, 1,450원 부근에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으로 1,400원부터 1,750원까지 이거는 매수한다. 1차 목표 하단은 13,000원이지만 우리 최종 욕심내면 13,000원, 14,000원까지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렸던 거죠. 여기서 이제 분봉 상태를 보더라도 지난 6월 5일을 보면 자, 주가가 여기서 눌림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눌림목 나온 거 보면 자,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1,110원까지 나왔고, 여기서 1,700원까지 왔거든요. 1,700원. 여기서 보면 1,700원하고, 1,800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수해서 끌고 가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4,000원 상단을 넓게 가는 모습이고,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로슈와 계약 체결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보고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욕심낼 분들은 자, 이거 16,200원 돌파를 확인하는데, 일단 우리는 15,3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이라면 절반은 16,000원 전후에서 일단은 매도하고, 15,500원부터 16,000원 사이에서는 매도하고, 나머지는 이걸 돌파하는지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따라갔으면 물리는 거죠. 자, 이날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갭상승 후에 주가가 밀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갭을 메워주는 거. 저는 통상 이거는 11,200원이나 11,250원, 11,300원을 지켜주면 이런 것들은 매수자리라고 말씀드려요. 갭 상승했다가 갭 하락했을 때 이 갭을 메꿔주면 한 단계 더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와 일정을 여러분들이 보면 왜 매수해야 되는지, 지금 기사를 보면서도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액수는 크고 기사는 좋지만, 오늘 제가 주저했던 이유는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커서 메리트는 손은 나갔지만 구리 가격 인하 때문에 전력 설비주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매수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라가면 또 물릴 수 있고, 내일 갭 하락해서 시작하면, 갭 상승이 아니라 갭 하락해서 출발한다면 소기명 가격에서는 이거는 또 먹을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일 갭 하락한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락으로 출발한다면 동시효과부터 한번
붙을 수 있다. 얼마까지? 개파락해서 얘는 6,300원 전후 이 가격을 지켜주면 얘는 또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슈 섹터하고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한다면 문제가 없겠고,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재룡산업이나 그 다음에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자 이걸 보면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개파락한다면 우리는 땡큐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대신에 개파락 얘들 평균 가격이 대략적으로 6,4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매집도 좋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만약에 저는 갭 상승으로 해서 음봉날 머리 위에 꼬리 만드는 캔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내일 동시효과 갭 하락해서 한다면 이런 것들은 동시효과부터 붙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정과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는 오늘 마감 시황과 그 다음에 내일 일정 선취매하는 거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네이버 우리가 공개 톡방이죠. 카카오 공개 톡방 요거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주소 여기 있어요. 다냐쌤. 그 다음에 유튜브 요거 있죠. 다냐스쿨. 여러분들 오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